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이주호입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다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3대 지수 모두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다우와 나스닥이 그렇게 강하게 오른 것은 아니었었고요. 다시 한번 기술주가 크게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2.5%나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아마존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지난 일주일 동안 7%가 떨어졌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그 모든 것을 만회했습니다. 7.9%나 급등하면서 일주일간의 낙폭을 만회한 채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기술주들은 여전히 강하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빵 주식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컨택트 관련주로 옮겨가는가 싶었는데 월요일 출발과 함께 다시 한번 언택트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시장 분위기를 결정하게 될지 한번 궁금한데요. 이번 주 시장을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20일 미국 3대 지수는 코로나19 백신 후보들의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면서 일제히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부양책 논의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관련 소식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이 이날 2.5%대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아마존이 상승세를 주도했고요. 아마존은 이날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3,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8% 가까이 올랐습니다. 2018년 12월 이후 최고의 날을 기록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S&P 500 지수의 경우 연간 기준으로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등락률이 플러스 0.8%로 전환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관련한 좋은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학 전문지를 통해서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초기 임상시험에서 강한 면역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도 독일에서 실시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치료제 관련한 소식으로는 영국의 바이오 기업 시네어젠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테페론 베타 치료가 환자 상태 개선에 큰 효과를 보였다고 전하는 등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관련 소식들이 줄줄이 이어져서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대부분 이미 알려져서 시장 전체에 강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정상들은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 회복 기금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이 회복 기금에서 보조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두고 회원국들 간의 견해차가 있어서 회의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자로 합의를 희망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를 주시하는 모습이고요. 미국에서도 의회가 휴회를 마치고 개원하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스뉴스에서는 미국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추가 부양책에 논의한다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아서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미국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370만 명을 훨씬 더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14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장 초반에 좋지 않았죠. 오후장에서 반등을 시도하긴 했지만 0.03% 보합권에서 소폭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26,68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2.5% 넘게 오르면서 1,76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날 상승폭을 쭉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84% 상승하면서 3,251포인트의 거래 마쳤고요. 장 초반에 하락에 살짝 발을 담궜다가 이내 상승 전환해서 이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오른 채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이날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은 이날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국제 유가도 큰 변화는 없었고요. 금값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주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국제 유가에도 큰 힘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0.3%대 상승했습니다. 40.7달러에 움직이고 있고요. 하지만 그 국제 유가는 최근 들어서 40달러의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태죠.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제 금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이 0.5% 정도 올랐습니다. 1,820달러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1,820달러 정도가 되면은 이제 2011년 9월에 금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값은 지난 밤 사이에 2011년 9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금값만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은값까지도 상승하면서 금값은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경기 부양책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금값을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재정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 때문에 채권 금리는 소폭 내려갔다는 분석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달러 가치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 밤 사이에 0.1% 내렸는데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이제 여겨졌었던 96선이 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 96선을 이탈해서 95.81까지 내려간 채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혜진 앵커가 전해주실까요? 네, 미국 대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에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휩쓴다면 시장 랠리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월가에서 이 통합된 정부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경제연구원은 관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카펙스죠. 캐피털 익스펜디처 설비 투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이 민주당의 싹쓸이 이후에 발생하는 시장 랠리는 사실 생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월가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정체됐을 때 약간의 갈등 상황을 빚고 있을 때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민주당으로 쏠렸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점차 악화되면서 투자자들은 코로나19를 조금 더 누그러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를 되살리고 질병에 맞서 싸울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표를 던질 거라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코로나19 부양책을 촉구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더 우세한 표를 더 던져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요즘 미국 경제 재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로 공항 검역대를 통과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즉 다시 말하자면 항공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를 많은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에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공항 검역대를 통과하는 인원의 감소율이 4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항공 수요가 이 남부 지역에서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항공 수요가 주춤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항 검역대를 통과했던 인원의 수가 465만 명이었었는데요. 이게 전주에 비해서 4%나 감소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4% 넘게 항공 수요가 이렇게 감소했던 것은 지난 4월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최근 들어서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또 뉴욕주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뉴욕으로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한다고 그런 조치를 발표하게 되자 그만큼 항공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 결과는 주간 감소폭이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 긴 시계열로 본다면 이 바로 밑에 보이는 파란색 선이 항공 수요인데요. 긴 시계열로 본다면 분명히 항공 수요는 반등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여름 휴가철을 준비하는 항공사들에게 큰 재정 부담으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소식이었는데요.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후보들에 대한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이어졌다면서 이 트리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백신 3개의 후보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그리고 중국의 칸시노 바이오로직스의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가 모두 긍정적으로 나온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임상 결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강한 항체와 T세포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들은 향후 몇 주 내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이들의 백신 후보가 독일에서 진행된 인삼시험에서 T세포 반응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임상시험에서 중화항체 반응과 T세포 면역 반응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항바이러스성 반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계에서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면 연말에는 백신 복용이 가능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홈트레이딩의 대표 주자이자 또 언택트 관련주 가운데 하나인 이 필로톤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주가가 지난 밤사이에 한 10%가량 올랐습니다. 바로 월가의 최고 목표 주가가 제시됐기 때문인데 골드만삭스에서는 펠로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월가의 최고치, 우리가 흔히 스트리트 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월가 목표 최고치 84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리포트를 통해서 펠로톤이 단순히 피트니스 시장에서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입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펠로톤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과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모두 소비자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상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펠로톤이 만든 생태계 내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은 거고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펠로톤의 매출 증가율을 2022년까지 연평균 13.5%, 이익 증가율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3.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같은 날 웨드부시에서도 펠로톤에 대한 그 투자 의견을 내놨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 계속해서 팬데믹 때문에 그 헬스장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 펠로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66달러로 약 5% 높였고요. 이와 더불어서 투자 의견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